753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소개, 앉으시죠.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특별검사부 김경호, 신경희 특별검사부 두 분 나오셨고요. 윤석열 피고인이시고, 생년월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60년 12월 18일입니다. 주거나 등록 기준지 변동 사항은 없으시죠? 네. 변호인으로서 선정의 최명성 변호사님 그리고 네. 유정아 변호사님 나오신 거죠? 통상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긴 하나 판결의 이유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주문 선고할 때만 일어나는 걸로 하고 오늘 또 그렇게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21년 12월 14일 관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개론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고 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이 부분을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라고 발언하였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인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위해서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서 이제 공소사실 제1항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의 발언에 관하여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 바 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향신문 정치 에디터 구혜영은 피고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야 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윤우진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 또는 보복수사로 보았던 피고인의 판단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식 선임 여부나 관여 정도를 한정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야기만 들어주었을 뿐 실제로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호사 소개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발언은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각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지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하여 그로 하여금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피고인 자신도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이 윤우진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소개를 시켜줬죠라고 표현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 역시 정식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그와 같은 연결행위 자체를 소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하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직후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전체의 흐름상 이는 단순히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를 선임시킨 사실이 없다는 제한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윤우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피고인 위와 같은 설명에 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과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앞서의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는 발언과 결합하여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개입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 선거인이 이 답변 전체를 접하였을 때 이를 단순히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만나도록 연결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정식 변호인 선임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한정하여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는 사건 발생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발언인데, 피고인은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남석에게 지시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낮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어서 허위로 지어낼 유인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당시 한상진의 질문은 피고인이 윤우진 또는 윤우진에게 금품을 공유한 육류 도매업자와 골프를 치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묻는 등 질문의 방향이 피고인과 뇌물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이었지 윤대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변호사 소개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박진만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다. 그리고 내가 박진만을 소개했다고 해도 그게 내가 문제 될 것도 없는 거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남석을 소개한 것은 물론 설령 실제 변호사로 선임된 박진만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스스럼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공격적 질문 국면에서 굳이 지어낼 이유가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당시 한상진은 이미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 핸드폰으로 윤석열 소개로 전화를 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게 확인됐다며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증이 이미 기자의 손에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실제로는 윤대진이 이남석에게 부탁한 것이고 자신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책임을 윤대진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남석에게 어떠한 경위로 지시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비로소 주장하는 윤대진 보호를 위한 이름 사용이라는 변소가 적어도 이 시점에는 피고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였으나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라고 하여 속의 발언 자체는 시인하면서 다만 이남석이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법성만을 다투었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도 소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이 큰 논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윤대진이 소개한 것이나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던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만 사용하게 하였던 취지의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2차례에 걸쳐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연결해 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남석에게 연락을 지시하기 이전인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윤우진을 이미 3차례 직접 만났고 여러 차례 윤우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남석과 윤우진 사이의 접촉에 있어 단순히 제3자로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윤우진과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남석의 문자 발송에 앞서 이미 그날 오전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에 3차례 통화가 있었고 문자 발송 이후에도 윤우진이 이남석과 통화한 직후 곧이어 윤우진은 피고인과 2차례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통화의 양상은 피고인이 이미 윤우진과 형성하고 있던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관여가 이례적인 이름 사용 승낙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이남석은 이 법정에서 윤대진을 먼저 만나 윤대진으로부터 형 윤우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미 윤우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남석의 연락에 윤우진이 응할 것인지가 주제가 되었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남석은 그 당시에 윤석열이 내가 소개했다고 문자를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보내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윤대진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바로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문자를 먼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남석이 했고 아마 그것을 같이 윤석열 피고인과 그냥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남석은 최종적으로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소개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문자에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을 넣었을 것이고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윤 과장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면서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인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을 함부로 문자 메시지에 기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남석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과 직위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이 스스로 밝힌 판단 기준에 따르면
평소라면 신중을 기하였을 이남석이 이례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자를 보낸 경우는 그에 앞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그와 같은 명시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문자 메시지의 문은 이남석의 법정 진술, 윤대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음에도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이 사용된 상황,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기존 접촉 관계 및 통화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석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개로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볼 것을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이고 피고인은 당시 윤대진이 민감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의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만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진이 친족인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일이고 설령 이남석이 윤우진을 만나게 된 최초의 권유는 윤대진의 부탁이었다 하더라도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연락하여 실제 접촉이 성사되도록 한 직접적인 매개는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과 신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윤우진을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여 윤우진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름 사용을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을 성사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윤대진의 선행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관여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우진의 구속으로 그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이 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친분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는 바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윤우진과 3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남석의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윤우진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전에 들은 사실을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주도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전 진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공소사실 제2항인 기자들의 인터뷰에서의 발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의 의미를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확정해야 하는 바 먼저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속과 관련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있던 상황에서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된 전성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특정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1번 첫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아 인사한 적이 없다는 부분과 2번 두 번째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일보 보도는 단순히 전성배가 선거대책본부에서 특정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가 피고인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까지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고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언급된 당시 확산되던 관련 의혹은 전성배가 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선 출마 여부나 특정 사건의 수사 방해에 관하여도 전성배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성배와 피고인 사이에 선거 과정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친분 관계 및 조언을 해주는 관계 등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의혹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계일보 보도가 있은 후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일반 선거인, 즉 국민들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성배와 알고 지내온 사이인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를 알고 있었지만 선거 캠프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서 전성배를 소개받았는지 소개받는 그 자리에 선거 캠프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지라는 지엽적인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전성배와의 만남의 계기 및 시점에 관한 것으로 그 문헌과 발언의 흐름에 비춰볼 때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는지에 관한 지엽적인 사실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 관계자의 소개가 피고인과 전성배의 유일한 접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성배와의 관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하여 비로소
그것도 이례적인 인사 정도로 시작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친분 관계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선거에서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라는 부분까지 연결하여 보면 전성배를 선거 캠프나 행사에 흔히 드나드는 여러 지지자나 방문객 중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만남의 계기가 특별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철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우연하고 피상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는 피고인과 전성배 사이에 선거 과정에서 소개받기 전부터의 선거 과정에서 소개받기 전부터의 친분 관계는 없었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세계일보 보도 등을 통하여 배우자 김건희가 전성배를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도 김건희를 매개로 전성배와 친분을 쌓아왔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무속인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을 때 아내분,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의혹, 즉 특정 일시나 장소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김건희를 매개로 한 전성배와의 친분 관계에서 배우자인 김건희가 동석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일반 선거인으로서도 이러한 취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한 다음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라는 기자의 재확인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 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특정 자리나 선거 캠프가 있었던 대학 빌딩이라는 장소에 하나여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도 그와 같이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축소해서 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전성배 관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위와 같은 해명은 일반 선거인에게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처음 소개받아 인사한 것일 뿐이고 현재까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일반 선거인으로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를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 또한 대학 빌딩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에 국한하여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자신의 인식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전성배를 무속인으로서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 유무라는 피고인 자신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의 전부를 단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과거 구체적 행적에 관한 진술이지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나 순수한 주관적인 인식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하여 전성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자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는 2016년 말 윤석열의 특검 파견 무력과 2020년
추미애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성배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어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성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2013년경부터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하였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전성배가 운영하는 일광사는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닌 단독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성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 상이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을 모신 방에서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준수로부터 전성배를 점술적 성격을 전제로 한 인물로 소개받았고 전성배가 실제로 한 언급 역시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기륭을 논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성배는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을 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니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무렵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나온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비로소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전성배가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이 인물이었던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련하여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 아래 일방적으로 발언하여서는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서 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나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이 이루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에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공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재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